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임신 때 5개월 차까지 막 늘어나다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 릴렉신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정을 했을 때 교정이 훨씬 잘 돼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후 1년 하고도 열흘이 됐어요. 모유양도 남들에 비해서 2.5배 가까이 많아서 남아도는 양이 많아서 남은 모유는 유축해서 냉동실이 모유로 꽉 찰 정도로 있다. 그리고 모유로 열량 소비를 많이 한 덕분인지 개고생을 한 덕분인지 출산 전 몸무게보다 오히려 2kg가 더 빠졌어요. 지금까지도 모유수 중인데 몸무게는 출산 후 100일 만에 돌아오다 못해 더 빠졌지만 지금 정신과부터 정형외과 병원을 다니고 있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준은 통과했지만 전 제대로 산후조리는 망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1년 넘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산후조리를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유량도 남들보다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모유량이 많다는 것 자체는 아이에게 공유할 수 있는 영양분이 내 몸에 많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신호예요.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많은 모유량인 것만큼 많이 빼줘야지 유방 우려이라든지 유선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유량이 많은 분들은 끝까지 잘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출산 전 몸무게보다 이제 2kg 정도가 이제 더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출산 전의 몸무게도 중요한데 내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나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체중이 있을 거거든요. 가령 20대 때 초중반 때는 몸무게가 한 50 초반이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에 50 후반까지 체중이 쪘어. 그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의 그 회복의 기준은 50대 후반이 아니라 50대 초중반으로 내려와서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의 체중을 유지하는 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하고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정신과부터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수유 자세라는 게 되게 불편해요. 사실 엄마한테 무릎도 불편하고 앉아있는데 구부려 있어야 되고 팔 아프고 손목에 팔꿈치에 어깨에 목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유수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형외과를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다니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산후 우울감은 꽤 많은 분들한테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모성애가 엄청 강한 분이실 것 같고 아이한테 정말 많은 걸 집중해 주시는 어머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이랑 떨어져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단순히 외출을 해서 카페에 가서 티 한잔 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조금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괜찮고 아이와 독립된 본인의 인생을 조금 어느 정도 남겨두셔야 어떤 멘탈적인 회복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 시간, 사적인 시간을 좀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47일 차에 붓기는 거의 빠진 것 같은데 숨차고 골반하고 무릎이 벌써 시큰. 네, 벌써 시큰이 아니라 요 시기가 시큰할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부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산후 골반 교정, 출산 후의 교정,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릴렉신 호르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에 관절과 관절을 붙여주는 인대라고 하는 그 테이프가 있는데 걔를 늘려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내 배에서 평상시에는 주먹만 하던 자궁이 거의 3.3kg의 아이를 이렇게 담을 정도로 한 1kg까지 커지잖아요. 배에서 그만큼 커지면은 골반도 같이 넓어져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 넓어지면서 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신호가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임신 때 5개월 차까지 막 늘어나다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 릴렉신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정을 했을 때 교정이 훨씬 잘 돼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 임신 전에 측만증이 있거나
틀어짐이 있거나 골반이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출산하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출산하고 오로가 이제 다 끝나고 한 달 정도 된 시점부터 교정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필라테스도 있고 도수 치료도 있고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사지랑 뭐 체형 교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의사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랑 이제 추나 치료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는데 도수 치료는 일단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합니다. 거기서 차이점은 뭐냐? 내가 진단을 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어디가 틀어졌는지 직접 체크를 하고 한의사는 내가 직접 하죠. 근데 대부분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진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고 치료는 술기는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데 한의사니까 추나 치료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산후의 어떤 마사지나 어떤 교정 같은 것들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하는 거를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의료인이 아닌 선생님들께 티칭을 받다 보면은 사람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요만큼 움직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요만큼밖에 못 움직이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만큼 움직이라고 막 오더를 내리고 티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되도록이면은 산후의 관리를 좀 많이 해본 분들한테 몸을 맡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회복이 잘 되면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출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 의미로 몸무게가 기준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출산 이후의 회복이라는 거는 어떤 몸의 내부적인 기능적인 회복들이 있겠죠. 그런 회복도 있고 구조적인 회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골반 틀어짐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처 회복이라는 관점이 있을 거고 멘탈 회복이라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다 체중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내가 체중이 출산 전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는 이 대사력, 내 몸의 어떤 그 메타볼리즘, 대사 상태가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배출하고 이 과정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이제 체중의 복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은 원래 그런 체질일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다양한 체질들이 있어요. 뭐 사상 체질이 아니라 살이 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살이 좀 안 빠지는 사람도 있고 상체가 조금 살이 찌는 스타일인 분도 있고 얼굴 찌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턱이랑 얼굴이 많이 찌거든요. 그 다음에 하체가 좀 많이 찌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모유 수유하면서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기 낳고 직후엔 아기 무게 빠진 뒤로 수유할 때는 1kg도 안 빠지다가 6개월 수유하고 단유한 다음에 7, 8kg 정도 저절로 빠졌어요. 지금 둘째 낳고 60일 정도인데 이번엔 수유하면서 체중 감량도 같이 하고 싶어서 식단도 수유에 영향 안 가게 조절 중인데 여전히 감량이 느려요. 일단 수유를 하는 기준으로 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예요. 우리 몸이 너무 힘들어도 살은 안 빠지고요. 에너지가 과잉이 돼도 안 빠져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건 뭐냐면은 출산하고 나서 잠을 못 자.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못해. 영양 공급이 안 돼. 그 상태에서 수유를 하시면은 내 몸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니까 뭐 하나라도 안 뺏기기 위해서 체중을 안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감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수유를 하니까 아이한테 좋은 걸 줘야겠다는 생각에 고열량의 고단백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과잉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양이 과잉이 아니라 영양소를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수유를 하면서 살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수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먹거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먹던 거에 1.5배에서 2배를 드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소에 먹던 양만큼만 1인분만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수유를 하니까 2명의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1.5인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막 더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식사량을 조금씩 조절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출산하고 딱 30일입니다. 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 중인데 산후약을 먹어서 그럴까요? 아이가 이제 황달이 온 것처럼 노란기가 돌고 약 먹으면서 조리를 실패해서인지 모유를 먹인다고 앉아있어서 엉치뼈도 아프고 온 마디마디가 아프네요. 아기도 저도 돌아올까요? 네, 일단 30일이면은 아플 시기죠, 이제 슬슬. 그리고 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집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멘탈적으로는 되게 편해요. 원래 내가 있던 집안에 있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는 편한데 이게 집에서 조리를 할 때 단점은 설거지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질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랑 그 다음에 분리수거 나오지 그것도 정리해야 되죠. 빨래는 매일매일 쌓여가죠. 그러니까 노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더라도 이 사람 성격상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게 어려운 성격은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조리원에 있는 분들보다 노동량이 많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늦어요. 아이 황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리적 황달이라고 해서 출산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처음 7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는 황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황달기가 있다. 병원을 좀 데리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유 먹인다고 앉아있어서 엉치뼈가 아프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한테 맞는 수유 자세, 수유 패드, 그 다음에 발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육아템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 맞는 자세로 계속 수유를 하게 되면은 통증이 되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수유 자세를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최대한 내 몸에 데미지가 더 적은 수유 자세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곧 100일인데 운동해야 하나요? 운동은 출산 다음 날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왕절개라고 하면은 출산 다음 날부터 걸어야 유착이 안 되고 가스가 덜 차고 회복이 빠르고요. 자연분만이라고 해도 계속 걸어야 되는 이유는 요실금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이랑 질이 늘어난 것들을 빨리 회복하려면은 많이 걸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산하고 나서 너무 쉬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뛰고 숨 헐떡거리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운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산 이후의 운동은 활력을 조금 올린다 혹은 멘탈적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유를 하는 걸 생각해보면 계속 고정된 자세로 애가 편안하도록 엄마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굳겠죠. 그리고 수유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어깨 라운드 숄더 되면서 손목 되면서 고개 숙이고 등 구부리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해 주시는 거는 꼭 필수고요. 출산 이후에 어느 정도 한 달에서 3달 정도 사이에 회복이 다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달리기, 웨이트 다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정도 수준으로 가령 적정한 강도라고 하는 거는 내 옆에 사람과 대화를 편하게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기간별로 나눠서 어떤 운동들을 좀 추천할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출산하고 일주일 차, 한 달 차, 3개월, 6개월 그때마다 권장하는 운동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는 약간 벼락치기잖아요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출산 전에 즉 내가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운동을 많이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케겔 운동이나 하체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미리 해놓으면은 출산 이후에 회복이 정말 빠르거든요. 이때 미리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출산 이후에라도 조금 몸에 맞는 운동들을 해야 되지만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임신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출산 이후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정리를 해드릴 때 출산 이후에 해야 되는 운동과 출산 전에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임신 중에 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